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지역 경쟁력이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20년 동안 경남의 지역 경쟁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산업연구원이 인구와 재정 등의 균형 발전 지표로 진단한 전국 17개 시도 경쟁력 순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10위를 기록한 경남은 이명박 정부 때 9위, 박근혜 정부 때 10위를 유지하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진행되는 지난 20년 동안 경남의 지역 경쟁력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어느 정부 때나 상위 25% 순위를 유지하고 세종시도 행정수도 출범 뒤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며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넘어선 이후로 다시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기획을 하고 실천했냐 이걸 따져봐야 될 때가 됐고요.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발전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기회특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점 지역을 좀 육성하는 정책이 이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제 기회발전 특구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에 실질적인 이제 투자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고 전체 국토 면적의 12.1%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50.3%와 천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인구와 교통, 또 산업, 문화 등 50여 개 지표 조사에서도 경남은 하위권으로 낙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안에서도 시군 간 격차가 커서 지방 소멸의 우려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천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4만 2천 명인 합천군,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65살 이상입니다. 합천과 남해, 의령, 산청, 경남의 4개 군이 고령 인구 40% 안팎인 전국 10대 고령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땅의 3분의 1 정도가 가로 세로 500m 안에 사는 인구가 5명 이하인 지역입니다. 인구 희박 지역 비중은 함양군이 40%를 넘은 데 이어 거창과 합천, 의령, 산청군 순으로 4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경남 21%로 전국 9개 도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높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산업과 문화, 생활, 교통 지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은 고속철도를 타기까지 평균 35km, 거제 통영시와 거창 남해군 등 7개 시군은 40에서 66km를 이동해야 하고 고속도로까지는 평균 15km, 남해, 합천 등 5개 군은 20에서 46km가 걸립니다. 공연 문화시설 접근성도 경남은 전국 하위 4번째로 떨어집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데도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중간 정도로 광역시보다 여건이 나쁩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의 접근성은 경남이 강원도 다음으로 낮고 밀양, 창녕, 의령, 남해 등 9개 시군은 32에서 60km를 가야 하는 보건의료의 오지로 꼽힙니다. 경남 산업활동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020년 기준 10년 전 대비 경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 뒤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의 땅값도 바닥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1제곱미터당 경남 땅값은 3만 원, 서울은 이보다 113배, 부산은 14배가 비쌉니다. 경남도민의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기준 6개 영역 53개 지표를 조사한 결과로 17개 시도 가운데 8개 광역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경남은 14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가가 90분이나 서훈을 받으셨어요. 놀랍게도 29분이 이 해천 주변에 살았던 그런 곳이랍니다. 오늘 본 태극기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많은 숨겨진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나라가 다 함께 독립을 위해 고생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고 많은 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내륙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으로 30에서 최대 100mm가 예상되고요. 경남 남해안으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남해안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 지역으로는 순간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현재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내륙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비교적 낮겠고요. 한낮에는 합천을 제외하고 28도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먼바다로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오늘 낮에는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이 해를 가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특이 거래 지역으로 창원시 마산하포구 등 전국 5곳을 조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창원시 마산하포구와 인천시 부평구 등 전국 5개 지역의 특이 부동산 거래 470건을 조사해 26%인 106건을 투기 의심 거래로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상 과열이나 쏠림 현상 지역을 분기별로 선정해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내일부터 12월까지 오아시스 이동복지상담소를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이동복지상담소는 온라인으로 복지 상담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읍면동 마을을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설명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담을 시작으로 무료 경로 식당과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동복지 상담을 늘릴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정비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폐지 등 정비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본청과 5개 구청에 30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일부 위원회는 활동이 부진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도요금을 50%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진해 구민에게 2개월 동안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내년 5월 엑스포를 앞두고 차와 관련된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차와 다기, 명상, 레저 등 국내외 130여 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